지금까지는 호황기여가지고 빌딩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를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사시면 됩니다. 다들 강남 건물 지금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제가 좀 묶어왔어요. 좋아 좋아. 고금리가 유지되면 맞아. 300억짜리 강남 빌딩 급매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서민의 눈으로 부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부자의 생각으로 재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모른단 말이에요. 아래에서는 위를. 그러면 네 말은 지금 그런 의견 쓴 사람들이 다 아래냐 이 말이냐 거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댓글 쓰시는 분 중에 300억 건물 갖고 있는 분 있나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런 얘기를 300억 건물 살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30억도 없으면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투표지로 치면 한 표라고 따져야 될까요? 카운트? 이 빵표입니다. 왜? 건물 주인, 300억 건물 주인이 얘기하는 거는 한 표예요. 300억 살 수 있는 현찰 100억이라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한 표.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 10,000명이 얘기해도 0표. 그러면 300억 건물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금매로 내놓을까요? 300억짜리 건물주는 그 건물 하나일까요? 현찰 없을까요? 거기서 월세 얼마 나올까요?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5억짜리 집 사면서 3억 대출했어요. 3억에 대한 대출이자 몇백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뭐 100얼마 하다가 막 최근에 막 20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집 팝니까? 5억짜리 집 사면서 3억 대출한 사람이 소득이 부부 합산 소득 500일 수도 있고 60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3, 400일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출이자 100만 원, 150만 원 올렸다고 해서 이 집 팝니까? 네, 안 팔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 됩니다. 5억짜리 집을 3억 대출해서 산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팔고 월세나 전세로 가야 된다는 것과 300억 건물주가 이 건물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걸 팔고 예를 들어서 현금화한다?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300억 건물 파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희박한 일이에요. 근데 5억짜리 집, 10억짜리 집, 뭐 1, 20억짜리 집 갖고 있는 분들이 3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 걱정을 한다? 웃기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웃기는 얘기예요. 물론 그 분이 사업이 망해서 급격히 어려워져서 그걸 팔 수는 있겠지만 금리 때문에 팔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연예인 매각사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세 차익으로 얼마 받다 얼마 받다. 결국 이 말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팔아서 현금화 시킨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 결국엔 연예인들도 건물 다 팔아서 현금화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연예인이 기준입니까? 강남 건물의 기준, 전국 건물의 기준입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시장을 냉정하게 볼게요. 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연예인 100명 중에 3명이 팔면 그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어느 시점이나. 타이밍에 맞춰서 매년 파는 몇 명이 있고 매년 사는 몇 명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 안 좋다고 할 때 누가 팔면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그 타이밍이 맞은 것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연예인이 사는 걸 가지고 맞아 틀려 같아 부타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건물은 몇 년 보고 사는 걸까요? 향후 1, 2년 봅니까? 뭐 5, 6개월 봅니까? 건물 적어도 5년 이상 봅니다. 5년에서 10년 최소한 봅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길어질까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까요? 고금리 기간이 길까요? 고금리 지금 한다고 해도 2022년이면 2024년 안에 끝날 겁니다. 3년 간다고 칠게요. 건물 보유 최소 5년 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금리 당연히 고려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금리 때문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얘가 정확한 입지면 고금리라도 사도 되고 안 좋은 입지면 고금리고 저금리고 나발이고 안 사는 게 맞아. 그럼 지금 현금화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지금 은행 금리 좋으니까 예금해서 받는다고 칠게요. 이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자 잘 받는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상세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고금리니까 어느 정도 상세가 되겠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내후년은 그쵸? 예를 들어서 고금리다. 그럼 고금리가 얼마나 갈까? 그럼 고금리 갈 기간 예상해가지고 그만큼 차액만큼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싸게 산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 안목이 있는 경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런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생각일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금화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올해는 이제 그저 계속 이제 하락할 거고 내년에 부동산들이 이제 급매하고 경매까지도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급매물 나오면 딱 잡아먹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게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은 맞아. 현실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론이 그렇게 사람들 예상한 것처럼 된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년에 이제 뭐 힘들 사람들이 막 경매를 내놓고 뭐 이론적인 맞아. 이론대로 안 됩니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잘해봐야 C급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A급이 그렇게 나온다? 그 당사자가 사업이 망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경매가 나오긴 힘들어. 그리고 너무 웃긴 얘기가 뭐냐면 일단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건물 살 수 있는 여건이냐 이거야. 그러면 더 웃긴 건 뭐냐? 경매 나오고 싸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잖아. 근데 실제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싸지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니까. 강남 건물이 막 뭐 몇천 개 몇만 개 있지만 싸게 나올 건 몇 개 안 돼. 그럼 그거는 금방 거래돼. 경매까지 나온다? 많이 힘들 것 같아. 온라인상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실제로도 오프라인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서 내가 너무 신난다. 갑자기 궁금해졌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건물 거래를 하거나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살 여건이 됐거나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다 뇌피셜이야. 솔직히 말하면 덧글로 쓰면 이거 다 뇌피셜이야.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 뭐 보고 얘기해? 뉴스 보고 얘기해. 기사 보고 얘기해. 자기 어떤 한두 번의 경험 갖고 내지는 뭐 아는 사람 얘기 듣고 아니면 뭐 이런 좀 경우가 대부분이야. 내가 업계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보면서 듣는 얘기는 그거랑은 전혀 달라. 현장에서 그럼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거래는 이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호가는 변동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야. 호가의 변동은 거의 없어. 왜?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로 빌딩 장사 잘 해먹었는데 이제 불황기가 와서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저금리로 건물 가격이 쉽게 말하면 오를 대로 올랐다.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래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높은 가격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이런 얘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강남 집값 오를 대로 올랐다. 30-40년 전부터 있었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근데 떨어지지 않았냐? 떨어졌죠. 강남 집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지금이 최저가가 과거의 최고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강남 건물 가격 앞으로 안 오른다. 건물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파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난 건물이 있는데 나는 버틸 거야. 근데 더 이상 안 올라. 이거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말을 믿진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팔아야죠. 그 유지는 한다고 적어도 본다는 거잖아요. 자, 있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럼 없어요. 나는 건물 살 여건도 안 되고 건물이 없어. 근데 오를 만큼 올랐어. 글쎄요. 그러면 이제 건물 가격이 오른 만큼 올랐다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다. 땅값, 건축비. 건축비에는 자재, 인건비. 자재 값에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자재를 생산하려면. 건물값이 안 오르려면 인건비도 안 올라야 돼요. 내 월급도 안 오른다고 확신한다면 그것도 안 오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오를 대로 올랐다? 1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시세랑 지금 강남 건물 가격 비교해보세요. 지금 건물 가격 말이 됩니까? 10년 전에 김밥 가격, 라면 가격 비교됩니까?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호황기여가지고 빌딩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를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사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틀렸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맞았으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을 쓰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네도 하지 마 이런 의미란 말이지.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 생각대로 행동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액션을 하면 돼요. 빌딩 시장이 끝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대전제는 뭐냐면 그 끝물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냐 이거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적어도 되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 그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쉽게 말해서 서울대가 아니야. 서울대 학칙이 어째야 된다 얘기하는 거 나랑 이게 뭔 의미죠? 그리고 저는 강남 건물을 사고자 하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자금이 있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어서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상식적인 건데 모두가 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해야 되고 모두가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아야 되고
즉 시장의 역행으로 가야 돈 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 얘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진짜 웃긴 게 진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반대한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해요? 다들 건물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권 다 갖다 대면서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해야겠네요? 맞잖아요. 그럼 지금 정확히 한다네요? 다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어쩌고저쩌고. 그럼 책에 나온 얘기는 다 뻥이네요. 제가 모아본 댓글들이나 이제 의견들은 요즘 시기에 사지 말라는 의견들은 여기까지인데 이 종합적으로 딱 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이 진짜 꼭 해야 될 상황이다. 아 그렇게. 더더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고 살려는 거 알아보고 있는 중. 예, 계속. 물론 이전보다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죠. 제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지만 그 기준에 맞는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기 딱 좋은 시기고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건물을 사기에 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지 말래잖아요. 다 하지 말라네. 아, 그거 진짜 해야 될 때네.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직접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늘 강남 빌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산 상황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금액 단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설 안 하고 그냥 좀 확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